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거예요. 두 번째 시간. 젊은 부부가 가입해야 될 보험, 그리고 적정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가입하는 방법들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요, 젊은 부부들이다 그러면 이래저래 가입한 보험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보험이 뭔가 좀 잘못돼 있다라는 판단,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받아야 되겠죠. 들면 과감하게 조정을 하셔라. 늦으면 더 힘들어요. 그 점을 염두에 더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본인들이 맞벌이냐 외벌이냐 요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의 소득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험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언제 집을 사고 싶은지, 자녀들 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부모님이 뭐 편찮아지셨을 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슬림하게 갖고 가셔라. 하지만 단단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젊은 부부는 어린 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 초반, 뭐 중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열거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보험 항목들이에요. 우선 아프거나, 가족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 진단비 뭐 이런 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보험, 상해보험, 종합보험으로 해결이 되겠죠. 실손보험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살면서 고의든 과실이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집이 있다 그러면 집에 불 났을 때 대비해서 화재보험 가입을 하셔야 되고, 자녀가 어리다 가장의 어떤 조기 사망에 대한 준비 하셔야 될 것이고, 애들 교육 자금이 우리의 은퇴 생활을 망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을 교육비, 양육비가 생각보다 큽니다. 큰 돈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랫동안 모으셔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세워 두셔야 되겠고, 나이 들어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애들이 지켜줄까요? 나라가 지켜줄까요? 나이든 우리 자신을 돌볼 유일한 사람은 지금 젊은 우리들 뿐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보기만 해도 깝깝하다, 그죠? 가입해야 될 게 많잖아요. 어떻게 가입하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가족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비, 일상생활 배상 책임, 화재보험 요거를 통틀어서 살아있을 때 받는 보장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우선은 있잖아요. 가족이 내 식구다 그러면 돈 벌어오시는 분, 가장,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가장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하셔야 된다. 애들한테 제일 좋은 보험은 뭐라 그랬어요? 아빠 엄마가 제일 좋은 보험이에요. 그 중에서도 어떤 소득원 역할을 하시는 분, 그분을 최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실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가족들이 각각 가입을 하십시오. 각각.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일배책은 야, 가족들이 친 사고에 대해서 1억 한도로 보상을 해주니까 한 명만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배상 책임이라는 건 있잖아요. 피해 액수를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을 무한으로 잡아야 돼요. 그런 사례들은 되게 많아요. 예전에 은퇴한 부부가 시골에다가 황토집을 지었답니다. 황토집을 짓고 지인들을 초대를 했어요. 황토에 막 이제 구들장 뭐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서 손님들을 재웠는데, 그 구들장이 잘못됐어요. 한 분은 사망하셨고 한 분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만, 그랬을 때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배상 금액은 수억 원이 나와요. 수억 원. 왜 그러냐?
일단 위자료 줘야 되고요. 장례비 줘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면 치료비 다 대줘야 되고 잃어버린 소득, 이분이 살아계셨으면 벌었을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구해갖고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억이 나온다고. 근데 가족 한 명만 1억 원짜리 하나만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1억 한도로 나오는 거예요. 4인 가족이 각각 1억씩 가입했다? 4억 한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갱신형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1억 가입하는데 지금 7,800원, 1,000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 아끼지 마시고 다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가입했던 증권을 보게 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갱신이지만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비갱신으로 보장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일배책 비갱신은 가능하면 살려가십시오. 그거는 해지하지 않고 갖고 가는 게 좋다. 왜냐면은 지금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7,800원이지만 이게 손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 가서 이게 얼마가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때 비갱신 특약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보험인데 내 집도 아닌데 화재보험이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 다 들었던데 우리 집주인이 화재보험 다 들었던데 그건 그 사람들 거고요. 여러분들 은행 가면 돈 많잖아요. 그거 우리 돈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든 보험,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은 여러분 보험 아닌 거예요.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로 가입한 그 보험은 보상 한도가 되게 작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가입한 이유는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그것 때문에 가입을 한 거지 여러분들 보호하려고 가입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과실이든 뭐 고의든 불을 내갖고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험이 없으면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보험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해요. 여러분들 재산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하고 있는 거, 집주인이 가입하고 있는 건 여러분 보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화재보험은 일반적인 주택인 경우에는 10,000원을 내잖아요. 한 달에. 그러면 내가 우리 집 불났을 때 원상복구 비용, 다른 사람 피해본 비용, 다친 사람, 뭐 죽은 사람 다 해결되고 거스름돈도 줘요. 10,000원이면 남는다고. 적립금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돈은 아끼지 마셔라. 요 화재보험은 한 집에 하나씩만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각각 가입할 필요 없고요. 일단 요 정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받는 보장, 보험료는요. 주수입원 소득의 15% 정도를 넘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서 자동차 보험은 빼야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요건 생활비로 보셔야 됩니다.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맞벌이다. 남편이 300 벌고 부인이 200을 번다. 그러면 이 돈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돈이다 생각을 하시고 남편 소득의 15%, 45만 원 수준으로 갖고 가셔라. 외벌이다. 그러면 외벌이, 요 소득의 15% 수준으로 갖고 가셔라. 야, 우리는 벌써 100만 원 넘게 내고 있는데, 뭐 100몇십만 원 내고 있는데 잘못 가입하신 거예요.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가입을 하셨고, 화재보험 10,000원이면 되는 거를 10만 원씩 내고 계시고, 운전자 보험 10,000원이면 되는 거를 5만 원씩 내고 계시고, 뭐 종신보험에 막 몇십만 원씩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보험료 때문에 현재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들이다라면은 가장 앞으로 보장성 보험 16만 원, 15만 원 그 전후면은 비갱신으로 100세 만기 설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더 저렴해요. 한 10만 원대 초반. 자녀분들은 2명 각각 8만 원 정도면 뭐 80세 만기든 100세 만기든 어느 정도 갖고 갈 수 있는 보험이 준비가 된다. 이거 다 대보험 45만 원이면 보장성 보험, 화재보험, 일배책, 운전자, 실손 다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자, 그리고 자녀가 어려요. 자녀가 어린 상태에서 내가 없을 때 아이들이 걱정이 된다. 근데 소득이
좀 빡빡하다 그러면 손해보험 가입할 때 다쳐서 죽었을 때 나오는 돈 상해 사망 보험이거든요. 그거는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거 쌉니다. 예? 근데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에 나오는 그 담보를 좀 더 추가를 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여력이 없다 그러면 뭐 20년 아이들이 클 동안 20년 정도 뭐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준비를 하시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 한 10,000원 초반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어떡하지? 근데 나는 이미 손해보험은 다 가입을 했는데 질병사망 추가를 안 했는데 중도부가가 안 된다. 그러면 정기보험 따로 가입을 하세요.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받는 거. 돈이 없다라면 요것도 뭐 1억 보장받는데 연령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 3만 원이면은 3년치 생활비 정도는 보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득이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 종신보험 가입 고려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20년 납 정기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한 달에 내는 돈이 한 3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얘는 20년이 되잖아요. 720만 원을 내고 20년 안에 사망을 안 하면 이 돈 소멸이 돼요. 근데 종신보험은 보통 한 10만 원대 후반 정도 나올 건데 20년이 지나잖아요. 얘는 그때 되면 안 죽어도 원금 거의 다 찾아요. 예? 그리고 원금이 된 이후에는 이자가 따박따박 붙으면서 그 돈을 현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활용 안 하면 보장은 또 보장대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안정적이고 조금 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는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지금 추가납입 기능이 있습니다. 추가납입 기능 활용하게 되면 자녀의 교육자금이라든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쓸 우리 은퇴자금 준비 수단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요즘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젊은 부부가 보험에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느냐. 보험에 가입하는 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정. 예?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마음의 안정이라든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이게 보험료가 너무 커버리잖아요. 사고가 났을 때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사고가 안 나면 과다한 보험료 때문에 현재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정 보험료는 가장 소득의 한 15% 전후다. 이렇게 가입을 하시려면 어떤 보험에 먼저 가입을 해야 되고 각각의 위험을 커버하는데 합리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보험료 수준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가입할 때는 무엇보다 어떻게 해라? 신중하게 가입을 하셔라. 자, 여기까지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